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 11일 발표될 12월 CPI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예상대로 나온다면 연준의 관망세는 예상보다 더 짙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투자자들은 코어 CPI 둔화폭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1% 안팎의 하락세를 연출하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에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변동성 더 지켜보시면서 서울경제TV와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지수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우선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19% 상승하면서 2,54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9% 상승하면서 87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양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지켜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내장주 삼성전자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잠정 실적 발표 결과를 공개했었죠. 우선은 살짝 아쉽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2, 3분기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0.9%객 1%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3만 2,300원 선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잠정 실적 나왔습니다. 다만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고요. 다만 오늘은 0.61% 좀 반등세 다시 나타나면서 41만 3천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줄지어 하향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역시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7%, 삼성전자 우선주는 0.5%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지켜보시죠. 현대차는 보합권, 포스코홀딩스는 0.11%, 네이버 0.2%, 기아가 0.99%, 약 1% 가까이 강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중에서는 LG화학이 나 홀로 1%가량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시죠. 에코프로비엠과 HLB, 알테오제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는 약 1% 가까이, LNF는 1% 넘게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38%, 그리고 리노공업이 1.2%, 1% 가까운 1% 넘는 하락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보합권, 그리고 HPSP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넘는 강세 연출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이기도 한데 2023년 6월에 그 기준 1억 2,500만 명의 가입자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당시 때 영업이익이 한 27억 원 정도 됐는데 전년 대비 한 243%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생산형 AI 기능을 적용한 AI 오피스 플랫폼인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작년 9월에 정식으로 좀 출시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AI 챗봇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이 ICT 및 패션 브랜드 상장사의 리노스 그룹을 인수한다라고 좀 밝혔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인수를 하게 된다 한다면 AI와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인수에 따른 사업 영역 확장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금일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오픈 AI가 지난주에 맞춤형 GPT 제작 배포하는 GPT 스토어를 출시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만 밤사이에 오픈 AI에서 GPT 스토어를 좀 오픈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사의 경우에는 GPT 스토어 입점 단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상황들을 통해서 사업 확장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현황을 보자면은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의 전거래일 때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긴 하긴 했습니다만 이전에 그 순매수세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탈을 한 흔적들이 없다 보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것도 좀 마찬가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도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좀 최근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담기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440원이고 손절가는 6,06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에 시장 대세로 자리 잡은 AI 테마 중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노바렉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41건의 그 개별 인정 원료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해외 매출에서 매출 1,00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매출적인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노바렉스의 해외 매출에 대해서는 2021년 80억 정도 됐다가 2022년 때 330억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한 700억 원 정도 좀 흐름들을 보여줬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상을 좀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매출적인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알리바바와 틱톡 그리고 샤오홍수 등의 그 중국 쪽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 비중이 점차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쪽에서는 기존의 그 과거에는 뷰티 쪽에 굉장히 좀 부각을 많이 받았다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뷰티보다도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노바렉스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정부에서 수출 포상 이관왕을 통해서 동남아와 중국 쪽의 그 공략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광군제 때 그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그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때는 광군제에 따른 매출이 일부 반영이 돼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노바렉스가 자회사 노바 헬스라고 있는데 난강만 분말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피부 보습과 자외선에 대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를 좀 인정을 식약처로부터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동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3건을 통해서 총 42건의 국내 기업 중에 최대 개별 인정형 그 원료를 보유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피부 쪽에서도 좀 활용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원료에 따른 부분들도 결국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일부 좀 어느 정도 엮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노바렉스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적인 확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뷰티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상단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동향이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매물 구간 아래에 딱 지금 그 매물가 상단에 딱 얹혀져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4,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8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투별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우선은 양 지수 0.2%가량의 상승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다수 상승 혹은 하락 좀 혼조 흐름을 연출하고 있었는데요. 개장 직후의 종목들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선 환율은 좀 떨어집니다. 1,319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는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테마는 정부 정책으로 건설주가 다시금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중국 직구 트렌드 변화로 전자결제 관련주 역시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북한 도발로 방산주 역시 강세를 보인 반면에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 가짜뉴스 소동에 가상자산 관련주는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실망감에 2차 전지주 관련주가 모두 일세 약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테마,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에 오픈된 주세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0.04% 아까 예상치별 지수보다는 강세 흐름을 조금 더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546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41% 조금 더 상승폭을 높여나가네요. 87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 지수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플러스권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보시면서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실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검색을 많이 하고 계실까요? 우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0.63% 강보합권에서 24만 1,5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서 8%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무려 2.54%, 2% 넘는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고요. 18만 1,4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흐름을 연출했었는데요. 그러나 매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과 이 구간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다시 힘을 내는 중입니다. 현재 2.54% 강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0.61%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24,6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공매도 800건 이상 증가했다라는 가운데 거래대금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좀 약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체결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가는 6,17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가짜뉴스 소동으로 급등락이 이어졌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개장 직후부터 계속해서 다시 한번 추가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빛레이저입니다. 6% 넘게 급등하면서 17,29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빛레이저는 2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진입한 종목이고요. 산업용 레이저 강자로 우뚝 섰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현대 BNG 스틸 0.31% 강보합권에서 무난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9,17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BNG 스틸은 주가 어제 급등세 연출했었습니다. 2만 원대까지 껑충 뛰어 올랐는데 오늘은 살짝 좀 아쉬운 흐름으로 시작하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NP 0.68%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연출하면서 4,355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 출신 임박에 따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 흐름을 탔고요. 지금은 상승분을 살짝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은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 시초부터 7.45%, 7% 넘게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6,06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했고요. 어제도 상한가 터치했던 만큼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브리봇입니다. 3.8%, 약 4% 가까이 밀리면서 14,18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 전망이 긍정적으로 이어지자 어제 22%나 급등한 모습 연출했는데요. 다만 오늘은 어제 급등세를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 4% 가까이 빠진 모습이고요. 14,18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2.13%, 2% 가까이 무너졌고요. 7,36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석유사업법 개정안 통과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 급등 흐름을 연출했었는데요. 오늘은 2% 가까이 좀 밀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4분 30초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주식 이어받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뭐 8만 전자 간다고 우리가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7만 원 초반까지 지금 급하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0.9% 최근에 그 잠정 실적이 나온 게 생각보다 25% 정도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지금 3일째 오늘 계속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기술 투자는 뭐 비트코인 쪽에서 좋은 이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급등을 합니다. 21% 급등하고 에코프로모티 오늘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파네요. 마이너스 1.5% 프로그램으로 많이 장초반부터 밀어내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관심 종목 4위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계속 급등락이 많죠. 그리고 어제는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초반에 1.4%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노이즈가 상당히 많고 확인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에 그 가격을 흐름을 타는 신성 델타테크 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은 기술적으로는 아마 1.3% 정도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8위권에 가서 보시면 에코프로 BM입니다. 어제 좀 많이 밀렸죠. 최근에 조금 밀리면서 어제 30만 원을 하향 이탈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30만 원을 회복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2.2% 정도 올랐네요. 셀트리온 최근에 이제 다시 상장을 합병을 이제 하는 거죠. 합병을 해가지고 나옵니다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장초반부터 선물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3,281개야 팔고 있고 코스피도 많이 파네요. 1,193억 순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도 209억 순 매도. 그래서 장초반에 벌써 1,300억을 현물 시장에서 팔고 있다. 선물도 팔고 현물도 팔고 양 시장에서 좀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프로그램은 뭐 약 하나마 매도권에 있고 1% 그리고 약보합 이렇게 각각 기록을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뭐 오늘 0.8%입니다. 제가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상당히 좀 쇼크로 먹었는 게 숫자 자체도 42% 하회를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이 보조금을 빼고도 영업이익률이 1%밖에 안 된다. 이게 상당히 저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오히려 또 성장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분기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 분기 매출도 줄고 마진도 줄고 자, 이게 성장 회사가 맞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1.1%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어제 많이 내려간 거에 대해서 오늘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를 읽으시면 되고요. 순매수 상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니까 이제 포스코 이름 올라가는 데가 프로그램 순매수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30억, 21억 이렇게 들어오면서 2%, 3.7%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올라가네요. 16억 정도 들어오면서 로봇 대장주죠. 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는 어제 반락에 대한 또 반등이 있나요?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신규 상장주고 상당히 손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주가가 아주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69억 순 매도하면서 3%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의 순 매도 66억이 좀 커 보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장초반부터 강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순 매도 42억 나오고 있고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 때문에 올라가기는 합니다만은 프로그램은 순 매도입니다. 자, 소장님 오늘 시가총액 상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전자 쪽이 좀 약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 나왔고 이제 SK 하이닉스 차례가 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미리 좀 겁을 내는 건가요? 14만 원대에서 그냥 뚝 떨어졌어요. 아마 이게 삼성전자의 그 잠정 실적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 컨센에 대해서 좀 살펴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4분기 영업이익이 3조 한 중반대나 4조 중반대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2조 8천억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지금 HBM과 관련된 수치가 지금 잘 안 지키는 걸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은 SK 하이닉스에는 반사 이익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러한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 좋은데 SK 하이닉스도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좀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되는데 오히려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그 영업 손실폭을 좀 많이 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반도체에 따른 그 삼성전자 실적이 약간 좀 아쉽게 나와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은 뭐 엔비디아 등 그 지금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확정 실적 때 컨퍼런스 콜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반도체 쪽에서 얼마나 그거를 좀 만회를 했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나 SK 하이닉스 쪽에서 만약에 영업 손실이 막 폭을 좀 줄이지 못한다 한다면 반도체 장비주의 경우에도 지난 3분기 때 그 한미 반도체처럼 어닝 쇼크가 좀 나왔잖아요. 네. 그러한 현상도 좀 어느 정도 일부 예측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의 경우에는 실적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장비주들이 사실은 기대가 많아가지고 주가가 먼저 쫙 이렇게 뻗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실적을 보고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보조금 빼고 나니까 영업이익률 1%예요. 더 내려갔어요. 근데 경영진들이 항상 좀 해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약속,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조금 덜 줍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올 땐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또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보면 가이던스 대비 이게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현찮고 오늘 뭐 물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매니지먼트도 각성을 해야 되는데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분기 매출이 좀 늘어나면 좋은데 어제 보니까 4분기 분기 매출이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성장 산업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엔 그 전기차나 이런 쪽에 대해서 수요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출적인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작년 그 4분기 때 매출을 보니까 8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8천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그래도 좀 늘은 편이기는 한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내년에 1분기 때도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전망이 들고 있고 결국은 지금은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뭐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 BYD가 미국 쪽에 대해서다 뭐 판매 차량에 좀 1위를 거뒀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투자가 여러분들께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실 때 BYD의 행보를 좀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나와주게 된다 한다면 당분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지를 얼만큼 1분기 때까지 잘 유지를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에 대해서는 뭐 신규전이 오히려 지금 실적이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1분기 때 실적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접근을 그때 다시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wait and see. 좀 두고 보면서 천천히 가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자 신규 상장주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관심 주식 3위에 올라와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 최근에 이게 꼭 풍선 같아요. 뭐 아니면 물고기 같아가지고 잡으려면 놓치고 에코프로 머티 내려오면 2차 전지 올라가고 2차 전지 내려오면 에코프로 머티 올라가는데 오늘 마이너스로 출발했고 LS 머티리얼즈도 마이너스 2%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관심권에서 좀 멀어지나 봅니다. 두산 로보틱스 23위권까지 가서 0.7% 이런 신규 상장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신규 상장주의 가파른 상승세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살펴보니까 저는 펄을 보고 놀란 게 800 정도면은 이거는 대단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업종포가 12인데 800이면은 어쨌든 그런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3분기 때나 이제 기존의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매출액이 이게 지금 3분기 때에 2,400억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현재 그 시가총액 비슷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그 매출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나 이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실질적인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수급적인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S 머티리얼즈나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계속 한번 열어두시고 추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자제하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간단히만 해주셔도 좋은데 우리 기술 투자 지금 오늘 보니까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해요. 근데 차트를 일봉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뭐 올라가면 맞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매도 차익의 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매도 차익 기회보다도 좀 더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ETF 승인이 났는데 추가적으로 그 6시 45분경에 비트코인이 하락에서 상승 전환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에 대해서는 좀 다음 스텝이 나올 것이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 현물 ETF는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제는 이더리움 ETF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좀 나오게 된다면 적은 비중으로는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하자. 오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마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세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 약간 코스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좀 미국 증시랑 거의 뭐 같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사상 또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던 애플 그리고 이런 기술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우리 증시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의 영향은 좀 적게 받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주들이 이제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을 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을 좀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따 오후장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강세인 업종을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온디바이스 쪽 그리고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중소형주들까지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4분기 실적 시즌이 또 이제 도래한 만큼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EPS 이제 예상치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업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또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여전히 엔터 관련주들도 이제 과대낙폭되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통업 그리고 이제 소비 관련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이제 화장품주들도 올해 밸류가 어느 정도 좀 리레이팅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조금 리스크 관리에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오늘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좀 변동폭이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에도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쪽 변동성 말씀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한화투자증권
흥하해영, 카카오페이, HD 현대인프라코어, GS건설 이렇게 5개 종목인데 어느 걸 얘기해 볼까요? 네, 우선은 조금 단기 관점에서만 접근 가능한 이제 GS건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의 어떤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태형건설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오전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태형건설 관련 이슈해서 이런 좀 악재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태형건설의 어떠한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지만은 결국에 이제 그 건설주 전반적으로 이제 이슈가 전체적으로 좀 미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그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또 이제 4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감소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 개선이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태형건설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49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짧게 정고점 부근인 한 17,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 알아봤고요.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실시간 상승률 상해 종목 톱5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우리기술투자, 갤럭시 머니트리, 지노믹트리, 한빌레이저, 다나 이렇게 5개 종목인데 어느 걸 먼저 볼까요? 네, 우리기술투자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런 비트코인 시세에도 좀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우리기술투자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코인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기대감 정도는 가져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조금 길게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ETF를 좀 승인을 하겠다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그동안 이제 규제가 없었던 비트코인 시장에 이게 마냥 호재일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좀 단기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종목 특성상 이런 변동폭도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또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기 이슈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가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시작을 했는데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7,23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7,000원대 이하에서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이 한 8,000원대까지 단기 관점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경제원은 전문가분들한테 계속 여쭤보는데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 3분의 2 정도는 올라가면 다 팔아서 차익을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등 종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우선 첫 번째 종목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시간 외에서 어제장에서 급등했고요. 2차 전지 검사 자동화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에 주목하면서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양극재 검사 공정 자동화에 사용돼 인건비 절감과 함께 유해물질 노출도 축소가 강점인 종목입니다. 자, 현재 29.85%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3,54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위지트입니다. LCD 장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업체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 테마로 더욱더 유명한 종목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가상자산주가 폭등세를 연출했지만 지금 살짝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14.51% 급등하면서 931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비유테크놀로지입니다.
어제 오전 상한가 터치했었습니다. 자회사 유토피아 게임즈가 세계 최초의 입점형 소셜 카지노 베가스토피아 개발을 완료하고 1차 글로벌 스토어 서비스를 전략 시행했다라고 밝히면서 상승 흐름을 탔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0.66% 급등하면서 654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옵티코어입니다. 파장 가변형 광 트랜스 서버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왔었는데요. DDR5 반도체 테스트 장비 사업 본격화에 강세를 함께 타고 있습니다. 현재 29.97%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터치했고요. 1,7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무선통신 장비 제조 기업이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기한이 연기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29.79%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2,40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화면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가 마라 종목입니다. 티웨이 항공, 저도 오늘 센티멘탈 코너에서 했는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우선은 워낙에 지금 또 항공주들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기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TA 항공 같은 경우에 그 이제 LCC 적강공사에 속하죠. 근데 이 적강공사 중에서도 탑픽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국내 LCC 중에서 가장 많은 뭐 9개국의 47개의 전기 노선을 또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아시아나 인수 관련해서 또 유럽 항로에 대한 어떠한 개척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의 인수가 또 눈앞에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항공의 뭐 14개 유럽 노선 중에서 뭐 4개의 노선이 아시아나와 또 이제 겹친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는 만큼 사실 EU 쪽에서 이 부분을 조금 독점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대한항공 쪽에서도 운수권 일부를 지금 뭐 TA항공 쪽에 인수를 주겠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만큼 이런 개별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적강공사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상승폭이 이제 좀 가장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어떤 수익성 개선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국영 기업인 아람코에서 현재 모든 지역의 이런 원유 가격을 수출액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또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공급 과잉이 조금 우려가 되면서 이런 산유국 간의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원유 판매 가격을 뭐 배럴당 한 $2 정도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이제 항공주들의 호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뭐 항공사가 부담하는 이런 연료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유가의 어떤 변동성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세 자체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그런 중동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유가에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의 경우에 사실 작년 4분기 작년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사실 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또 이제 유가에 대한 급등 때문에 사실 주가가 그렇게 기대만큼 많이 오르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또 이제 최근에 엔화 약세에 따라서 뭐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지나고 좀 턴어라운드하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때는 또 LCC 관련해서 또 이제 최대 성수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항공화물 쪽도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직구 물량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이제 살아나게 되면서 물동량 자체도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주가 단기 모멘텀으로 좀 가져갈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어쨌든 탑픽은 TWA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아시아나 인수 관련해서 개별 이슈가 있는 부분들과 최근에 이제 저가항공사들 중에서도 가장 상승폭이 컸다라는 점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은 매수가는 3,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3,6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A 항공 먼저 살펴봤고요. 그다음 종목도 화면 보고 가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과거에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박스권에서 뭐 크게 시세 변동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못 보셨던 분들은 지금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OEM, 그 의류를 OEM하고 ODM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와 대비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의 전체적인 PER을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19배에서 한 20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 이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PER이 한 5배 미만으로 지수 대비 굉장히 좀 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의류 업황 전체적으로 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런 의류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PBR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이 현재 1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0.5배, 0.4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지나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때가 되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식음료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이제 항공주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류 쪽으로도 앞으로 수급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뭐 외국인 기관들 역시도 최근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매수 추세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JS 코퍼레이션 역시도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가 5거래일째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재고 물량이 또 해소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문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재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였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류업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동절기가 성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름 옷보다는 마진율이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실적도 이제 전년 매출액 1,800억대 수준에서 올해는 2,100억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약진 통상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또 비약적인 이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뭐 그렇게까지 성장성이 좋은 기업은 아니었었는데 20년도 이후에 이제 기존 대비 매출액이 뭐 2,000억대에서 9,000억대까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평균적으로 40억 그리고 100억대 정도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800억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기존 뭐 2%에서 4%대에서 현재 뭐 7, 8%대까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가로부터 약 30%대 정도 목표 수익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가에서 적정 주가는 한 23,000원 정도로 좀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우선 4분기 잠정 실적은 좀 부진한 결과를 내보였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요. 세트, DX 부문이 있고요. TV와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또 부품 쪽은 DS가 있습니다. 많이 유명한 D램과 낸드, 그리고 모바일 AF 등 관련된 반도체 공정을 하는 곳이고요. 또 SDC는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 또 2017년 하만 인수하면서 오디오와 디지털 스피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를 하나하나 좀 지켜봤고요.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매출은 67조 원,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회사의 기존 전망치보다는 좀 대폭 하회한 실적이고요. 실적 부진의 원인은 반도체와 MX, 가전 부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을 조금 더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30%대 중반의 높은 출하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오래된 재고 판매 증가에 따라 평균 판매가 상승률은 좀 제한된 모습이었고요. 재고 자산 건전화를 위한 충당금 설정 등 일회성 비용 역시도 발생한 부분이 주가를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매출단에서도 좀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파운드리 부문은 가동률 및 실적이 전 분기 대비 추가 둔화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MX 부문 그리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줬고요. 전 분기 대비 실적 악화가 나타난 것으로 이에 따라서 추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전 부문을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예전의 가전은 C 부문이라고 불려졌었습니다. 수요 부진과 경쟁 심화에 따라서 소폭의 적자가 발생했었고요. 반도체도 마이너스, 그리고 SDC가 플러스, MX 네트워크가 플러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끌어내리는 장세였습니다. DV 그리고 VD와 가전, 하만을 포함한 가전이 0.4조 원, 즉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우선 가전 부분은 좀 부진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4분기 역기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D램과 낸드 부문에서는 역기적 효과에 따라 2024년 1분기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 판매 가격은 D램 15%, 낸드 19%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4년 1분기 D램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약 20%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낸드 부문의 영업 적자율은 10%대 중후반으로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파운드리 부문 역시 1분기 실적의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MX와 네트워크 부문은 갤럭시 S24 등 고가폰을 포함한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에 따라 이익 증가 역시 함께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SDC와 VD, 가전 부문은 계절적 수요 감소에 따라서 실적 둔화세를 연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8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이 올해 3분기부터는 둔화될 가능성 역시 높다라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고요. 2024년 예상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기존에 소폭 좀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1분기와 2분기는 좀 두드러진 성장세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증권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3분기부터는 좀 꺾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증권사 역시 다수의 의견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단기적으로 좀 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반도체 회사들의 감산 원복 스케줄과 함께 제공품을 감안한 업계의 연간 생산 증가율은 낸드 11%, D램 13%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감산 원복 효과가 없을 올해 상반기 D램의 생산 증가율은 약 5%, 하반기에는 20% 이상의 생산 YOY 증가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D램 업황 개선의 지속 관건은 2분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역사적인 사이클을 살펴보시면 역사적으로 상승 사이클이 평균 14개월간 지속이 되었었던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이번 상승이 13개월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데스방크 세계 경기 선행지수가 이미 5개월 연속해서 하락했던 점이 조만간 OECD 경기 선행지수 역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유동성 함께 살펴보시면 YOY 증감률은 하락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유동성 절대값이 시장 금리 급락에 따라 지난 4분기에 빠르게 상승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판단은 이것이 최근 반도체 주가 강보합세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향후 시장 금리의 급락
등락에 따라 유동성 증가가 지속될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단기 반도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8만 원대 후반을 제시했습니다만 9만 원대까지 터치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점친 증권사들도 많고요. 다만 시장금리 급락세가 완화된다면 유동성 YOY 증감률의 하락에 따라서 반도체 주가 역시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하반기 IT와 반도체 수요 강도 역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과의 6개월 선후행 관계를 감안하고요. 둔화될 가능성 역시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지속적인 이슈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하이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 8만 7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내내는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3분기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함께 좀 예민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의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은 뉴로메카와 팅크테어 살펴봤고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가 마라 종목은 W게임즈와 코스맥 NBT 함께 살펴봤는데요. 해당 종목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